제가 지난 10여일간, 2주여간 지역을 순회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들은 바, 그리고 평소 고민했던 부분을 개략적으로 담아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나머지 실천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포항의 미래 발전 전략의 핵심은 창조 경제의 선도도시로서 포항이 입지를 하고 또 세계 인류의 관광성으로 울릉을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철동의 은폐수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포항의 발전 전략은 울산에 버금가는 인구 100만 도시에 우리 포항을 상정하고 모든 도시계획과 발전 전략이 수립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늘 포항의 경제 활력과 새로운 신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공학 전반을 본다면 지금 포항은 인구 53만의 도시로서 그동안의 어떤 포항제철을 중심으로 한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공업도시에서 새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저는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신규 사업을 유치하든 아니면 새로운 발전 요소를 만들어내든 그 기본은 도시의 결국은 확장을 중심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소재 산업이 들어오든 기업이 유치되든 한다면 당연히 인구가 유입되어야 될 것이고 그 확장을 전제로 도시계획을 만들고 도심 재생을 비롯한 또 부동산 대책, 그다음에 또 전세 대책, 그다음에 학교 대책, 그리고 도시계획 대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구 100만 도시를 예정하는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포항을 새로 설계하는데 그 목표는 창조 경제 선도도시 또 세계 인류 관광도시로 설정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표와 비전과 기조, 추진 전략, 핵심 가치 등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 약속이라고 했습니다만 크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력 있는 경제도시, 청정 생태도시, 품격 있는 교육문화도시를 3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그 하후에 5가지씩 실천 전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구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K-스마트밸리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도 ICT 융복합 산업벨트를 만들거나 첨단과학 연구클러스를 조성하겠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보도자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테크노파크에 우리 최 원장님하고 같이 논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에 우리나라 원전의 50% 이상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을 비롯한 방패장이 경주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가 전역이 어디에서도 이 원자력과 관련된 원천기술 연구소가 없습니다. 특히 재처리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처리에 대한 원천기술을 가질 수 있는 원자력 관련 원천기술 연구소가 없는데 저는 우리 포항이 다양한 이 잠재력을 바탕으로 이 바로 원자력 원천기술 연구소를 유치하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수소전지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우리 생산업체가 우리 포항에 있습니다. 이걸 포함하고 그다음에 왜 그린 에너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 집약 클러스터를 우리 포항에 유치하는 것이 참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포함해서 그린 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또 연구 직접 클러스터를 만들어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난 걱정 없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제가 서울시청에 근무할 당시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장기 전세주택 그때는 시프트라고 했습니다. 20년간 주변 전세 시세의 70% 정도만 내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되거나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공공 장기 전세 임대주택이 대규모 도시에서는 이미 보금자리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상화되어 있는데 우리 포항에는 아직 그런 장기 전세 주택과 공공 임대주택 정책이 너무 부재하지 않은가 싶어서 역세권 시프트라고 제가 시청했을 때 고안 개념을 정리하고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걸 포함해서 오히려 어려운 분들이 외곽의 그린벨트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심 속에서
현장 일터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공임대주택 또 장기전세주택 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포항시와 앞으로 협의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도판이 있습니다만 제가 대강을 정리해놨습니다. 저는 포항 남울릉 선거구를 크게 봐서 권역별 발전 전략으로 세웠을 때 4대 권역별 발전 방안을 설정했습니다. 통상 구도심권이라고 합니다만 원도심권이라고 표기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도, 송도, 상대를 비롯한 대이동 또 이쪽에 신도시를 제한 이 원도심 권역이 많이 활력을 잃고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일일이 명함 들고 찾아뵀지만 장사가 일부 잘 되는 몇 집을 제외해놓고는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포스코에서 버스를 내보내줘서 식사 시간에 잠시 발작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만 지금 그 정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스토리텔링이 있고 또 뭔가 좀 도시라고 할 때 특색 있는 도시로 결국은 장기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걸 그렇다고 지금 도심재생위원회와 그 연관 단체에서 최근에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 제가 잘 봤습니다. 뭐 청주 모델을 삼아야 벤치마킹 해야 된다 이런 등의 기사도 잘 봤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복형 재개발 또 순환 재개발 이런 형태 그리고 주체가 아무리 민간이 된다 하더라도 그 원칙과 그림은 결국 공공이 주도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에 대한 합의와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 남구의 원도심 지역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녹지가 부족하고 또 삭막하다 하는 저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형산강의 어떤 제방을 중심으로 한 천편일률적인 이 도시경관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또 아직도 성도동과 이 해도동에서는 포스코에서 날아온 분진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산강을 중심으로 부분의 경관도 개선하고 또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일대를 따른 소위 녹지축 조성을 비롯한 그 도심 내의 자연 녹지 확충 그리고 사실 걸어서 5분 정도 내에 조그만 근린공원이든 소규모 공원이든 이런 것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는 별도의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도심재생 기반시설 확충, 또 송도 해수욕장 조기복원, 또 형산강 생태복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원도심권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산강 이남권입니다. 원도심권이랑 맞물려서 같이 가겠습니다만 대성 연희를 비롯한 또 오천 이 일대에 정말로 도시 기반 시설이 지나치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좀 무질서하게 지금 도시가 확장되어가는 추세에 있는데 절대 자연 녹지 또 그린벨트의 부분 또 공단과의 어떤 조화로운 그 상생의 문제 고민해서 도심 녹지 공간도 확대하고 그 인근에도 도심 재생 그리고 새로운 발전 전략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의 주요 진입 간선 도로에 인도가 없는 정말로 전형적인 그 문제점들 이거부터 먼저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몇 차례 교통사고의 위협을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이 지역이 사실 연일이나 대성 일대가 사실 최적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포항 남구가 포항시에 16개의 국공립 유치원이 지금 현재 있는데 국립유치원이 있는데 그 남구에 지금 9개가 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숫자가 뭐 적으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면적과 특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놓고 본다면 최소한 1동 1개소 이상의 국공립 유치원은 설립돼야 되겠다. 시급히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권역입니다. 이 일대는 사실 밑에 장기도 이론의 블루밸리 예정 지역을 제외해놓고 호미곶, 구룡포 동해 일대를 보면
정말 좋은 경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해 삼척 지역의 이희재 의원과 함께 그쪽을 방문할 지역이 있을 때 초청받아서 방문했을 때 동해 삼척은 시멘트 공장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같은 동해안이지만 경관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그런데도 동해 삼척이 지금 뭘 추진하고 있냐면 어떻게든 대규모 복합 레저 시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곳, 그리고 뭘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을까, 새로운 발전을 어떻게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을 보고, 사실 그때 어떤 특정 회사의 그 고위 간부와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고룡포 단골 전복 죽집에 다니면서 제가 느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포항 남구가 가지고 있는 그쪽 동해안 지역은 아마 전국에서 최고의 자연 풍광과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박승호 시장님과 면담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시에서도 그동안 다양한 루트로 그 지역에, 특히 호미곶 지역에 그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해 왔는데 아직 성과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분명히 한 두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앞서 스쳐 지나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구겐하임 코리아, 구겐하임 미술관 코리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호미곶에 지금 새천년 기념관 딱 하나 들어서 있는데 해맞이 보면서 떡국 먹을 때는 길이 막혀서 사람이 못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한번 붐비고 그 후에 1년 내내 조용합니다. 썰렁합니다. 이런 천혜의 어떤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살려내지 못하면 포항의 미래는 제가 볼 때 참 암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새천년 기념관이나 아니면 우리 상징 거기 와서 사진 한번 찍고 지나가는 이 포항에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일대를 중심으로 정말로 세계적인 볼거리 삼을 수 있는 것. 제가 자꾸 빌바오의 그 구겐하임 미술관 얘기합니다만, 그때 당시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로. 그 시설 하나로 그 도시는, 스페인의 조그만 빌바오라는 도시는 1년에 관광객이 지금 100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명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이 자리에 말씀드리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정말 특성화된 명소로 이끌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와야 되겠다. 당선된다면 직접 구겐하임 미술관 찾아가서라도, 구겐하임 코리아 아직 없습니다. 아직 동양권에 없습니다. 뉴욕에도 있고 전 세계에 산지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것도 좋습니다. 뭔가 포항에 가면, 그리고 동해안에 가면, 호미곶에 가면, 구룡포에 가면 이거를 보기 위해서 내가 간다. 내년에 KTX 직결 노선이 완공이 됩니다. 관광 패턴도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 모시고 와야 됩니다. 제가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와서 같이 숙박하고 머물고 인근 포항에까지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대규모 복합 가족 단위의 복합 레저 스포츠 센터, 또 레저 시설 유치하기 위해서 발버둥 나서겠습니다. 이미 이 포항에 오기 전에 어떤 기업과 상당히 심도 깊게 얘기는 하고 왔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울릉권역입니다. 울릉권역에, 울릉도는 제가 가보고 참 느낀 게 그냥 단순히 24시간 또는 길게 잡아서 뭐 48시간 정도 1박 2일, 2박 3일 코스로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로 아직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혜의 자원 보고라고 얘기했는데 도동 그 선착장에 내려서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공사 중이지만. 그리고 택시가 지금 30여 대가 있고 버스, 관광 버스가 너무 많은데 한 바퀴 돌고 나면 이틀이면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쭉 보고 나면 저동, 서동, 북면, 나리분지까지 다 다녀왔습니다만 선목지역까지 이 상태로 봐서는 연간 한 30만 명 정도의 관광객 수준을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특성을 부여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시마의 사례를 우리 울릉도로 왜 못 만드는가. 그리고 단순히 50인승 경비행기
만일에가 들어가는 공항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가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공항이 필요한 이유는 동절기나 이 어려운 시점에 한 10일간 배가 결항됐을 때 주민들이 병원도 못 가고 응급 상황에 대처를 못하고 정말 시급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돌아갈 수 있는 보장이 안 되면 오지를 못하니까 하자는 것이고요. 그 정도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일주도로가 개통되면 사실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토지 보상의 문제나 그 간단한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된다고 울릉도가 엄청나게 높은 경쟁력을 가지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은 기본이지 그걸로 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거기다 그렇다고 무슨 어마어마한 거창한 세계 생태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근데 울릉도는 가보니까 천혜의 비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미개발 지역인 북면 쪽이나 또 서면 쪽을 봤을 때 그런데 첫째로 입출항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항행 시스템부터 구축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한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지만 지금 관음도 선목에서 저기 선목, 관음도, 죽도 이렇게 지금 또 일부 구간은 연육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를 잇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연육교를 연결해서 선목, 죽도, 관음도 그 구간 위에서 해상 바다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울릉도만의 특성 있는 관광 상품화 챙겨나가겠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아직 다 숙성되지도 않은 것을 제가 함부로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너무 무책임하다는 말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급적 자제하고 또 앞으로 오늘부터는 경청 투어를 넘어서서 이제는 시민 공감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런 대강의 이야기를 가지고 유권자분들을 뵙고 또 말씀드리고 또 많은 다양한 전문가들을 뵙고 의견을 들어서 이 말씀드린 기조를 정책 기조를 좀 더 다듬고 보완하고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서 우선순위를 만들어 나가고 다듬어서 제가 만일에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면 종합적인 총선 공약을 만들어서 다듬어서 다시 한번 발표드리고 또 말씀드리겠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두서없이 저의 정책에 대한 기본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